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윤아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기 재우기가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울면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재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엄마가 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의구심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못 재우지? 무슨 이유로 못 재우지? 라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잘 잘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잘 잘 것이다. 라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데요. 뭐 수유라든가 이유식, 뭐 놀이라든가 배변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만든 걸 먹지 않았을 경우에 배달 이유식을 먹여본다던가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가 별도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 재우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기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이라든가 뭐 배변, 수유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기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엄마 아빠들이 단순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잠자리라든가 수면 습관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조성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은 아기를 억지로 물려 재우는 교육, 그리고 엄마가 편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잉베베의 수면 교육은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의 잠신호를 파악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크라잉베베는 아기 울음 분석 기능 외에 아기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크베 TV 강의, 잡지 칼럼 연재, 1:1 전문가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엄마 아빠의 선택을 받은 크라잉베베와 함께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육아, 아기 재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방이라 아쉽죠? 안녕하세요. 오늘 더 격하게, 마지막 막방이니까 격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윤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격하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모유 수유 때 잠시 얼굴 뵀었고, 그렇죠. 오늘 수면교육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우리 아기들도 우리 크베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정 공지 드렸던 대로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수면교육 마지막 방송입니다. 좀 아쉽죠? 제가 찾아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첫 방송을 한 건지. 여름인 것 같은데 7월달인지 8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작년도 7월 21일 날 네, 많은 관심으로 첫 방송이
첫 방송을 진행을 했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크베TV 방송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뭐 우리 크랙맵의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많은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나왔긴 했지만 우리 엄마들이 임신 중에는 그쵸 뭐 산모교실이라든가 여러 육아교실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내용도 너무 알차요. 그래서 가서 선물도 받으시고 교육도 들으시고 태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내가 분명히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억했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전에 배웠던 거지만 임기응변적으로 아기를 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화도 많이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도움은 필요한데 도와줄 통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크베TV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엄마들이 모유 같은 경우에는 그 조려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좋게 잘 케어해 주세요. 그리고 배변 같은 경우에도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필요한 도구들도 굉장히 많고 두루두루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면은 참 이 수면이 우리 엄마들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아기 재우는 게 어떨 때 보면 하루에 한 절반 이상은 내가 아기 재우는 데만 시간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날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난 게 재우려고 아기를 출산을 했나 싶을 정도로 출산 후에 아기 재우는 시간이 정말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움은 필요한데 막상 우리 아빠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엄마가 알아서 재워야지. 잘 재울 수 있는 건 엄마의 능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우리 또 시댁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안아줘가지고 애가 손이 타서 혼자 안 자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시고 도대체 도움을 주는 아군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셔서 요구가 많이 높으셨어요. 그런 데 대한 내용이. 특히 우리 산모교실을 가면 수면에 대한 내용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심도 깊지 않고요. 그렇죠. 내용이 두루두루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크라잉맵의 크베TV 강의를 통해서 조금 깊고 넓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수면 강의를 시작을 한 게 벌써 1년이 훌쩍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요, 오늘은 마지막 방송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전체적인 흐름 한번 싹 살펴볼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오늘 안에 안 끝나요. 알죠? 10강이 넘기 때문에 안 끝나요. 아주 살짝만 훑고 지나가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 엄마들 채팅 통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면 근데 궁금한 점을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뭐 백일하에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정상인가요? 뭐 밤에 몇 시간 자야 정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화냅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런 거 빼고, 어디 가서도 물어보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 드리고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건너뛰는 그런 질문들은요, 길어서 그래요, 답변이. 그런 경우에는, 상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이라도, 제가 좀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답변이 늦게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되도록 길게 달아드리잖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아기 수면 들어가기. 무엇이 수면 교육인가? 무엇이 수면 교육인가? 뭐가 수면 교육인 것 같으세요? 엑기스만 리뷰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엑기스만 리뷰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네, 타이틀만 그냥 훑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수면 교육인가요? 크라잉맵의 그 커뮤니티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50일 된 아기인데요. 수면 교육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엄청 독하다던데, 막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울려가면서 하는 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나는 1강부터 각이 들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한번 해주세요. 나는
1강부터 크라잉베베 강의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서연맘님, 네, 저요, 대단합니다. 네, 저요, 네, 지피키님이 빼시고요. 네, 당연히 들어야죠. 운영진이니까. 예찬이 마미님, 아기웅님, 그래요. 1강부터 들었던 엄마들은요, 수면교육이 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수면교육, 뭐,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 올라오면은 이런 답변이 달려요. 뭐라고 달리냐면, 저는 수면교육을 따로 안 했는데요. 낮에는 나처럼 지내고, 밤에는 좀 어둡게 불 꺼주고, 그렇게 재워요. 잘 자던데요? 이렇게 답글이 올라와요. 수면교육이에요? 아니에요? 환경 만들어주는 거? 수면교육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면교육 따로 하지 않았는데 거의 일정한 시간에 아기 재우는 거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기 잘 자던데요? 수면교육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수면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런 수면교육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요.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어떻게 들으셨냐면 울려 재우는 거. 그냥 방 안에 혼자 두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잠을 잘 거야. 라고 어떻게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거를. 풍문으로 이렇게 팔랑팔랑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기가 안 자고 조급하잖아요. 그런 풍문 내용들이 쫙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듣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교육은 나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꾸로 입소문이 났죠.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네. 우리 크라잉베베에서 수면 강의를 들으신 엄마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소소한 것들이요. 다 수면 교육이에요. 다 수면 교육인데 그것들을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누워서 엉덩이 토닥토닥 하니까 잘 자던데요. 그것도 수면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 하나만 딱 보시는 게 뭐냐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보지 않으시고요. 재우는 습관 하나만 바꾸시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시고 낙심하시고 그렇게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아기를 편안하게 재우는 것, 그렇죠? 아기가 잘 잘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수면 교육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 잘 재우는 방법을 우리 아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요. 아기 재우기. 시작과 실천인데요.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도 다 배웠어요. 시작하는 시점은요. 제가 요거 되게 말씀드리기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6주에서 8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이 앞뒤는 다 안 들으시고 6주에서 8주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개월수를 바로 계산을 해보고 시작해야 돼. 늦었어.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환경 만들기를 이때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아기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엄마는 환경 만들기를 6주에서 8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100일 즈음 됐을 때 환경을 잘 따라오고 낮과 밤도 구별하고 쭉 잘 따라오면 그때 우리 엄마표 수면 의식을 한번 넣어서 밤잠에서 시도를 해보시고요. 밤잠 적응 잘하면 낮잠으로 이렇게 점점점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차분하고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3일 실천하고 애가 너무 울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재운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급성장기 때는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기의 그 내용을 보면 평소보다 짜증이 늘어요. 보챔도 많아요. 그리고 수유하는 도중에도요. 분명히 애가 배고픈 것 같아서 수유가 들어갔는데 먹으면서도 막 짜증을 내요. 어쩌라는 거야. 먹으면서도 막 짜증을 내면. 그쵸? 그리고 보다 많이 안겨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급성장기는 길어야 1, 2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한 단계가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자고 편안하고
길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엄마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참으시면 안 돼요. 참으면 엄마가 어느 순간에 뚜껑이 팍 하고 열려요. 참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그 아이의 행동을 내가 어른이고 너가 아기니까 내가 참을 거야. 내가 참아줄게. 그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너가 지금은 급성장기라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구나. 아, 네가 그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예전에 그 무한도전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이런 말 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런 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져요. 많이 보챌 거예요. 많이 보채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계속 귓가에다 얘기를 하세요. 계속. 엄마가 우리 누구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누구도 더 힘들지. 엄마랑 같이 이 시기 잘 이겨보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 계속 해주십시오. 다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겪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쵸. 걱정스러운 거죠. 이 급성장애를 잘 거친다는 건 단계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돌쟁이인데 돌쟁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종일 뭔가 붙잡고 서 있죠. 소파 붙잡고 서 있고, 그쵸, 뭐, 서랍장 붙잡고 서 있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이제 막 그렇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에 힘을요, 무지막지하게 주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줘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요, 돌쟁이 밤에 수시로 깨요. 네, 수시로 깨는데, 젖을 먹여도 안 되는 것 같아, 안아도 안 되는 것 같아, 업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때뿐이야. 그러면, 아, 얘가 혹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뼈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육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요. 그렇죠. 종아리, 꾹꾹, 허벅지, 발 뒤꿈치까지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느낌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성장통이 많이 줄어서요. 자다가 깬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계속 많이 마사지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놓쳐요. 근데 돌쟁이 아기라면은 다른 부분 전혀 이상 없는데 평소랑 똑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혹시 성장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기띠 하면서 재우는데 허리에 무리가 갈까요? 어떤 허리요? 엄마 허리, 아기 허리. 엄마 허리에 더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기의 뼈는요, 아직 딱딱하게 굳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아기도 너무 오랜 시간 안고 있으면 좋지는 않겠죠. 네. 자세를 중간중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아기띠로 재우지 않고요. 가능하시면 속사계 하시고요. 속사계를 해서 몸의 움직임을 줄이시는 상태로 바닥에 눕히시기를 연습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아서 재우는 거, 지금은 안아 재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100일 즈음부터 조금씩 횟수를 줄이시면 되는데, 횟수를 줄이시려면, 그렇죠. 눕히는 시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아기의 몸의 움직임을 줄여야 아기가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속사계를 이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 슬라이드가 요게 마지막입니다. 네, 요게 마지막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 처음 이제 앞에 보고 두 번째 페이지인데 요 페이지 하나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싹 보세요. 자, 우리 이제 1강부터 들었던 엄마들은 싹 보면 맞아. 다 들었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기를 재울 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기질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질 파악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아기를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예민한 아기인지, 그렇죠.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린 아기인지, 우리 아이가 좀 순한 아기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느린 아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발달이 느린 아기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아기를 어떤 환경에 내려놓았을 때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아기가 있고요. 잠시 그 환경을 살펴보다가
아, 이 환경은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 환경이야 라고 결정이 되면 들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죠. 어느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막 들어가서 만지는 엄마가 있고 좀 이렇게 두리번 살피다가 들어가는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질 파악을 꼭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랑 같이 외출도 되게 많이 하세요. 요새는 굉장히 일찍 하세요. 예전에는 뭐 100일까지는 집에 있어야 돼 라고 했지만 50일 넘어가면 벌써 외출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민한 기질이라던가 그다음에 느린 기질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가 막 빨리빨리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버거워해요.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외출을 시도를 하시면서, 그렇죠. 잠자리도 천천히 변화를 주시면서, 재우는 방법도 천천히 변화를 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기질을 파악을 하시고, 아기의 기질을 파악을 했으면, 기질을 파악을 했어. 그래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기질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한 아기지만 엄마가 예민하고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기의 작은 행동도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러면 그 아기는 까다로운 아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 아기가 좀 까다롭고 좀 엄마가 보기에는 예민한 남들이 보기에는 예민한 아기라고 하는데 엄마인 나는 좀 느긋한 그 기질이라고 하면 아기의 까다로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큰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마랑 아기가 어떻게 맞는지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신 후에 수면 아기 재우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아기 때에서도 앉아, 유모차에서도 앉아, 그러더니 결국 저는 방콕이에요. 더 우울해진다고요.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예,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속삭이는요, 보통 한 120일에서 한 140일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속삭이를 하실 때 만약에 내복이라든가 베네 쪼그리 안에 입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울 수 있으면 벗기세요. 벗기시고 기저귀만 채우시고요. 네,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강의 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기질 파악하는 부분에서 아기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궁합이 맞고 있는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환경 만들기 부분 말씀을 드리면 환경 만들기는 뭐 너무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에요. 요즘에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빨리 떠요. 기상이 빨라졌어요. 질문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말씀드렸죠. 방에 안마 커튼 이용하시고요. 대신 아기가 충분하게 자고 일어났다고 하면 안마 이용하셔도 네, 큰 효과는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자고 일어났구나. 너 혼자 놀고 있어 라고 두시고요. 이제 평소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있죠. 뭐 6시 반이면 6시 반, 7시면 7시 요 시간대에 아기를 이렇게 재우실 첫 수유로 시작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을 계속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제가 놓쳐가지고요. 네,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이 너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순했다고, 네.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깊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내보내셔야 돼요. 알죠? 딱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너무 크게 마음에 담지 마세요. 마음에 담으면 속상하세요. 그렇죠? 아기의 기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기질은요,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니면 아빠겠죠.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그러시죠. 안 닮았다고 얘기하시죠. 글쎄요. 네, 현우 아빠님. 네, 오늘 크베TV 막방입니다. 네, 마지막 막방이에요. 자, 그래서 환경 만들기 부분, 또 소리 부분은 우리 백색 소음이라든가 자장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빨리 재우는 보조적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 책을 어떻게 읽어주시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잠자리예요.
잠자리는 한 곳에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재우기를 반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6주에서 8주까지는요, 엄마가 바운서에서 재우든, 유모차에서 재우든, 안방에서 재우든, 아기가 기억을 잘 못해요. 네, 이렇게 막 오래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8주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생후 3개월, 100일 즈음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잠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희 집은 원룸이라서 방이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말씀하세요. 꼭 방 필요 없어요. 네, 꼭 방 뭐 다른 방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아기가 혼자 잘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죠. 이불이면 아기 이불. 우리는 겉싸개 있잖아요. 이불 없으면 겉싸개 쓰시면 됩니다. 겉싸개 깔아 놓으시거나, 임신 중에 우리가 바디필로우도 사용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필로우로 이렇게 범퍼처럼 해놓으시고, 이불 깔아 놓으시고, 거기서 재우셔도요, 우리 아기는 잘 알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 이 자리 자는 자리야. 자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엄마가 이제 환경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습관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이 없다고 염려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안고 30분씩 씨름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자장자장 기특하죠. 네. 사실은 그래요. 뭐 제가 뭐 깨어나는 이유 강의 설명드릴 때도 그랬지만 뭐 3살, 4살, 5살 넘어가면 얕은 잠 비중 줄어들면서 어른과 같아지게 되고요. 깨어나는 횟수, 빈도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잘 자게는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돌전 아기들보다는 유아기 아이들이 더 잘 자긴 해요. 초등학교 가면 더 잘 자고요. 그러나 늦게 자는 습관은요. 아기 때부터 늦게 재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까지도 계속 늦게 자는 습관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요. 다 아기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식 배우고 저 배변 그 훈련도 어릴 때 하는 이유가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늦둥이 예참맘님, 아기 몇 개월이죠? 아기 몇 개월인가요? 문제는 밤에 한두 번씩 꼭 깬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두 번씩 깨는 거는 2개월이라는 건 아니죠? 네, 2가 갑자기 적혀서. 세팅이 조금 느리니까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7개월 차. 제가 깨어나는 이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얕은 잠이 더 새벽 시간대 많기 때문에 더 자주 깨고요. 자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울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깨어나는 게 자다가 한 주기 잠에서 다른 주기 잠으로 넘어갈 때 잠시 부분적으로 각성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완전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수유 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온습도는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뭐 배고픔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100일 전 아기인데 밤 12시에 자는데 늦게 자는 걸까요? 늦게 자는 겁니다. 네. 늦게 자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도 12시 자면 피곤하지 않아요? 둘리유라 그 아기는 기상이 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상 시간을 가능하시면 일정하게 지키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종종 밤잠 일찍 재우는 방법 물어보시는데요. 밤잠을 잘 재우시려면 기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기상 시간은 7시에서 7시 반으로 네,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간데 새벽 5시에 무조건 깨요. 요거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수유를 하고 밤새 자다가 5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잘 해주시고요. 잠들기 전에 뭐 우유 한 잔 정도 따끈하게 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아침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개월 차 접어드는데 밤 12시에 자요. 그쵸? 밤 12시죠? 늦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늦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네, 어른이 아닙니다. 5개월 차 아기들의 적정한 원래 취침 시간은요. 저녁 7시입니다. 7시에서 8시에는 재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 기상 시간이 7시에서 7시 반인데 몇 시간을
쭉 지내다가 밤 12시에 잔다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물론 중간에 낮잠이 있긴 하지만 깨어난 후로부터 12시간 정도 됐을 때 잠자리에 들어야 아기가 보다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시에 깨서 7시에 다시 잠들어서 9시까지 재웠어요. 7시에 다시 잠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깨어 있다가 오전잠을 재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개월이라고 아까 하셨죠? 네. 8시쯤 괜찮아요. 네, 7, 8시. 네. 이게 왜냐면, 낮잠의 횟수에 따라 틀려요. 낮잠이 만약에 한 번이라고 하면, 피곤하겠죠. 정오잠 한 번 자고 오후 늦게까지 깨어있으려면은 아기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밤잠을 앞당겨가지고 피로를 줄여주셔야 되고, 우리 아기는 낮잠이 3번에서 4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침잠, 점심잠, 오후잠, 늦은 오후잠 이렇게 자게 되면 저녁잠이 당연히 좀 뒤로 늦춰지겠죠. 그럴 때는 한 8시 정도 잠을 자면 되겠죠. 네. 3회 정도면 8시 괜찮습니다. 네.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120일 된 아기의 깨어있는 시간 최대 2시간, 최대 2시간 정도 돼요. 물론 아기에 따라 조금씩 개월 그 시간차는 있습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5개월 아기인데 7시 반에서 8시 잠들어서 새벽 5시 반에 깨는데 밤잠을 더 늦추면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 패턴이 제일 좋은 패턴이에요. 5시에 깼을 때 간단하게 수유하시고 다시 재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춘다고 해서 늦게까지 잔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오히려 일찍 자는 아기들이 더 늦게까지 잡니다. 네. 충분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 시간대 일어난 것은요, 배고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만들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배고픔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신 후에 재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배고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도 들어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 참 많아요. 생후 3개월에서 이제 3개월까지 잘 지냈어요. 100일까지 잘 지냈는데 4개월이 넘어가고 5개월, 6개월이 됐는데도 아기가 밤에 3시간 간격으로 깨요. 4시간 간격으로 깨요. 낮잠을 30분뿐이 안 자요. 이런 아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혹시 수유텀이 짧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기들이 밤새도록 밤새 잘 자려고 하면은요, 배부름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잖아요. 고용식을 먹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전부 다 유동식을 먹습니다. 액체를 먹기 때문에 소화가 더 빨라요. 특히 분유는 더 빠르겠죠. 모유는 더 빠르겠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수유 간격을 4개월 즈음부터는 조금씩 늘리셔야 됩니다. 텀을 늘리셔야 돼요. 짧게 자주 먹이시던 습관에서 한 번에 양껏 많이 먹게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텀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엄마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양껏 먹고 충분하게 포만감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배고픔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불필요하게 수유로 인해서 깨어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락이 단유하려는데 분유나 우유는 싫어하는데 새벽 5시에 깨면 바로 이유식 주는 건 힘들까요? 이유식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물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물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지근한 물, 뭐 보리차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첫 이유식을 조금 빨리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시간을요, 처음에 5시에 깼잖아요. 5시에 바로 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날은 5시 5분, 5시 10분, 이런 식으로 좀 늘리세요. 계속 뒤로 미루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점점점 더 많이 확보를 시켜주신 다음에, 물을 계속 먹여주시고, 제가 보기엔 이유식보다는 물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00일쯤 된 아기 밥을 낮잠 자는 중간에 먹고 또 자요? 짧게 자주 먹이는 습관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유랑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깨어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먹다가 중간에 잠들지 않도록,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부모님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은, 약간 배고픈 세대셨잖아요. 그래서
배부른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무조건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쵸? 그래도 잠을 위해서 짧게 자주 먹으면 나중에 일명 깨자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엥 하면 엄마가 젖을 주고, 그렇죠. 또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엥 하면 엄마가 또 젖을 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수유도 문제가 되지만 잠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한 번에 이렇게 충분하게 포만감을 자주 느끼는 아이들이 짜증도 적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자주 주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불편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다 했던 내용을 이제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고요. 제가 계속 좀 채팅을 보느라고요. 9개월 아기 깊이 못 자, 예민해서 소리가 조금만 나면 깨고, 음악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좀 잔잔하게 네, 틀어주시는데요. 원래는 잠이 들고 나면 자장가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듣는 도중 계속 이제 뇌가 움직이니까 꺼주시는 게 좋은데,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기라고 하면 계속 켜놔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 켜놔주세요. 그래서 잠을 길게 자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음악의 사용을 조금씩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늦둥이, 기억 안 나죠. 그럼요. 백색소음 사용하지 마시고요. 백색소음보다는 자연의 소리. 물론 뭐 백색소음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빗소리, 물소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오르골도 괜찮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추천드립니다. 네, 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유튜브를 참 좋아하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브람스랑 모차르트 네, 나와 있거든요. 도움 많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질 파악하고 환경 만들기도 했고 배고픔이라든가 불편함 없는지 확인했다면 타이밍 잡으셔야 되겠죠. 졸림 신호를 그렇죠. 알아내셔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깨어 있었는지도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퍼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서퍼가 몰려오는 파도를 타듯이 한순간에 잘 타셔야지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파도 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먹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졸림 신호 알고요. 잘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졸림 신호는 우리 아기마다 다 틀려요. 엄마가 우리 아기를 파파라치처럼 유심히 관찰을 하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넣을게요. 뭔지 아시죠? 네, 이벤트예요. 이벤트. 네,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자, 아기 웅웅님 혹시 계신가요? 제가 잠깐 채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기 웅웅님. 네. 제가 댓글 보고, 네, 감동의 쓰나미가, 네, 몰려왔어요. 어떤 강의가 좋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그냥 내용만 읽을게요. 네. 계세요? 여기 선물 갑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 참 좋았냐면요. 아기가요, 잠자기 전에요, 울었대요. 많이 울었대요. 조금 운 것도 아니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우는 아기를 보니까 어때요? 엄마도 지치죠. 아기는 아기대로 지치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그랬는데 잠신호 파악하기를 보시고 나셔서요. 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 적어주셨어요. 아기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손발이 따끈따끈해지죠. 잠신호 중에 있죠. 그리고 체온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면 한 단계 차분해지는 시점에 아기를 재우려고 들어갔더니 아기가 울지 않고 자더라고요. 진짜 감동입니다. 라고 내용 적어주셨어요. 제가 더 감동입니다. 실천해서 글 남겨주셔서 제가 더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요,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아기가 막 찡찡거리고, 막 울고, 막 머리 도리도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늦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깨어 있었는지를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 아이는 1시간 반이야, 2시간 반이야, 뭐 3시간이야. 요걸 알고 계시다가 그 시간이 되기 조금 전에, 15분 전에, 그렇죠.
들어가셔서 수면 의식을 진행을 하시고 아기를 재우시면 보다 편안하게 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의식 거의 마무리 즈음에 하품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머리를 막 돌리고 비비고 이러죠. 네, 그때는 이미 이제 그렇죠. 스스로 좀 편안함을 느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우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까지 아기를 깨워놓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알아요? 사랑의 하유님. 그래요. 저는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육아를 하는 아빠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5분 실천 도움 되시죠? 도움 되세요. 그래서 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 PPT에 다 적질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좀 그랬나요? 표현 안 해요. 다 팁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뺄게요. 자, 졸림 신호 알고요. 네, 시간 확인하고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실 게 요런 것들이 앞에 위에 네 가지가 다 이렇게 체크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는 내가 한번 눕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재워볼까? 엄마표 수면의식 만들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는요, 네, 옆집 표, 그 수면의식 필요 없어요. 네, 책에 나와 있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엄마표는, 그렇죠. 우리 아기를 위한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으로. 내 아기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막 만져주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이런 것들을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수면의식을 만드셔서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한 3일 해보고 안 되던데요. 탭도 없던데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3주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대요. 다이어트도 그렇죠. 작심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하실 때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엄마도 하시고 이 만든 의식 내용을요. 아빠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주말이 왔을 때에는 아빠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요. 예전에 어떤 그 크베맘께서 수면 의식 과정에서 목욕이 있었잖아요. 목욕이랑 보통 책, 음악 듣는 거, 요게 제일 많죠. 마사지, 요게 제일 많죠. 근데 요렇게 그 내용 가지고 하셨는데 목욕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같이 목욕을 해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면의식 할 때 목욕 부분이 들어갔는데 엄마가 좀 힘들면 아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아빠는 밤에 늦게 와요. 이런 경우에는 스킨십 좀 떨어지잖아요, 아기랑. 요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침에 해가 빨리 뜨고 그렇죠. 많이 덥죠? 네. 아침에 한번 목욕시키고요. 간단하게 시키고 저녁에 또 한 번 시키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빠 출근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목욕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죠? 네, 그래서 만들고 요 만든 내용을요. 2주에서 최소 4주 동안 실천을 하시고요. 요게 반복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낮잠에 실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잠 횟수가 여러 번이잖아요. 한 번에 다 실천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잘 먹히는 낮잠, 특히 뭐 오전잠, 그렇죠. 오전 첫잠, 정오잠 잘 먹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온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른 잠, 다른 잠, 다른 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딱 한 달, 두 달 실천하시고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안아주는 횟수보다 누워서 자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어. 수면 의식으로 자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어.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50일쯤부터 잘 잠들었는데 80일쯤에 그쵸. 그렇게 되면은요 다시 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일 때 했던 기간이 2주가 걸렸다고 하면은요, 80일에 다시 시작하면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로 다시 익혀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돌아가면, 나중에는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장거리 여행 갔다 오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흐트러졌어. 망했나봐.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한번 엄마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안아주는 횟수 조금 줄이시면서, 그렇죠. 누워서 잘 수 있는 우리 엄마표 수면 의식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남매맘님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어요? 강의를? 전부 다 강의를 전부 다? 저희 다시 보기 올리는 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가 됐는데, 다시 보기 유튜브는 지금 계속 돼요. 네, 상관없어요. 블로그 포스팅을 다 하셨다고요? 전부 다? 14강, 5강, 14강, 자율학습 막 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이벤트랑 상관없이요. 선물을 하나 제가 그냥 드릴게요. 대단합니다. 왜 하셨어요? 강의가 거의 한 50분에서 뭐 어떤 건 1시간까지 막 넘어간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시고 다 적으셨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는 이벤트랑 상관없이요.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강력 건의해서, 네. 선물 하나 갈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키미님 좀 메모 좀 해주십시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포스팅인지, 놀랍네요. 네. 이벤트 거기다가요. 저 이벤트 지금 그 댓글 창 있잖아요. 남겨주세요. 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네, 깜짝 놀랐네요, 지금. 식은땀이 갑자기, 네. 블로그 놀러 간다는 엄마들이 갑자기, 네. 네. 공유하자고 지금, 네. 네, 난립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벌써, 11분이에요. 우리 강의가 30분이 시작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하는 내용들, 흐름들 쫙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벤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봅시다. 제 위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수면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모유를 막 적으셔서. 자, 둘리유라님, 아까 제가 아이디에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잠자는 방이 아파트 복도 불빛 때문에 밝았는데, 방송 보고 커튼으로 차단하고 재우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5시간 이상 통잠 자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죠? 네. 또 새벽 빛별님, 네, 100일 전 아기잠이랑 수면의식을 보셨는데요. 1시간씩 안기고 복채다가 자더니 30분으로 줄었대요. 그쵸? 방송 무한 돌려보기 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어느 분께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또 잘 쓰신 분이 있으시던데. 네, 담비만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콩맘님, 아기가 자주 깨는 이유 시리즈죠. 남편 보여주면서 이해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100일 전부터 방송 보고, 일가 만들고, 패턴 파악하고, 100일쯤에 스스로 밤수도 끊고, 만 5개월인데, 밤에 11시간씩 자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아기가 기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순한 기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약간, 예민하지 않은 기질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엄마가 불을 붙이신 거죠. 환경을 만들면서, 그렇죠. 일가의 규칙성을 만들어주면서, 불을 붙여서 더 잘 자는 아기로 지금, 그렇죠. 육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도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웅웅님을 읽어주셨고, SAE02, 네, 프로필이 확인이 좀 지금 안 되는데요. 깨어나는 이유 이해하기. 너무 자주 깨서 책도 읽어보고 해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크게 알게 돼서 아기를 이해하게 되고요. 돼서 다른 수면 방송도 듣게 되고, 덕분에 굿잠 자는 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쭉 잘 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에 엄마가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그런 시기인가 봐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뱃살공주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명절에 잠자리 바뀌는 내용.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8월에 또 휴가가 있죠. 그렇죠. 휴가 있죠. 근데 그 휴가 때 요 강의 한번 들으시고 가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우리 서연맘님이 구세주 같았던 수면교육 막방 너무 아쉬워요. 네, 눈물.
네, 본방사수는 못했지만 1강부터 다 챙겨보셨대요. 그래서 수면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 크베를 알게 돼서 많은 도움 받아서 좋았다고 하시고요. 특히 5교시 때 수면의식 만들기 방법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 시각, 방법, 시간만큼 반복했더니 수면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반기했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시작하시기가 좀 어렵긴 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아기가 잘 따라올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막상 시작하면 엄마의 생각보다 훨씬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혹시 엄마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둘리유라님 말씀드렸죠?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웅웅님이랑 둘리유라님 맞나요? 네. 행복 남매맘님은 제가 따로 또 다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짧게 우리 질문 받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 주는 줄 알고 살짝 서운했었죠. 그렇죠. 네, 너무 긴 질문 제가 그냥 패스하고, 네. 선물도 받고, 강의도 듣고, 아기도 잘 자고, 좋죠. 자율학습 강의에 보면은 있고요. 우리 크라잉베베 그 앱에 보면 육아정보 보이시죠? 육아정보. 거기 하단에 육아정보 들어가시면은요. 크베TV 동영상 강의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크베TV 동영상 강의.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어플에도 있죠.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어플에. 그쵸? 어플에도 나와 있죠? 어플 안에서도 유튜브 바로 보기 가능하시니까 눌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개락의 낮잠 한 번 자는 거 정상이냐고요?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2번은 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을 몇 시간을 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전에 한 번 재우시고요. 네, 정오에 한 번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물론 빨리 잠이 줄어드는 아기들 중에 한 번 자는 아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밤잠을 굉장히 일찍 재우셔야 돼요. 9시요? 안 돼요. 한 번 자는 경우에 저녁잠 7시 정도까지 앞당기셔서 재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9시에 자다가 갑자기 7시로 당기면 안 자요. 당연히 안 자겠죠? 매일 10분에서 15분씩 당기고 잠깐 당긴 게 잘 적응되는지 2, 3일 지켜보다가 또 당기고 또 적응되는지 지켜보다가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에이미님이 낮잠을 소파에서 재우게 되었어요. 낮잠도 수면의식을 밤이랑 똑같이 해야 될까요? 수면의식 만들기 강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과정은 비슷하게 하시되 시간은 단축해서 하시고요. 낮잠도 이제 정해진 곳에서 재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밤잠 자는 곳이랑 같은 장소에서 재우세요. 소파에서 재우지 마시고요. 70일 아기 낮잠 1시간 내에 계속 깨는 거 괜찮나요? 70일 아기들은 잠 시간이 짧아요. 45분. 45분까지도 안 가는 아기들도 있어요. 원래 수면 주기가 짧습니다. 짧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짧게 자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7개월 아기인데 뭐 30분씩만 자요.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낮에 자면 밤에 안 잘까 겁나요. 오히려 낮에 안 자면 피로가 많이 쌓여서요. 밤에 잠투정이 대폭발이죠. 낮잠 시간대에 재우시고요. 피로도를 낮춰주시고 그래야 밤잠에 더 잘 잡니다. 재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낮잠을 안 재우는 시기는 영아 시기가 아닙니다. 유아 시기죠. 그렇죠. 150일 아기인데 모유 먹으면서 자요. 그래요. 모유 먹으면서 잘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번 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유 도중에요. 잠들지 않도록 엄마가 중간에 우리 전에 그 모유수유 강의 때도 말씀하셨죠. 같은 젖을 물리시더라도 자세를 바꿔주세요. 요람 자세 한번 했다가요. 다시 세워 안았다가 다시 뭐 럭비 자세로 바꿔주신다든지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수유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수유 후에 트림을 하고 짧게 1분이라도, 짧게 3분이라도 깨어있다가 자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를 반복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먹고 깨어있다가 자도록 엄마가 패턴을 만들면 수유하면서 자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뒹굴면서 자는 거요? 괜찮아요. 많이 뒹굴면서 자도록 두셔도 괜찮아요. 네. 남자 아기인가요? 남자 아기인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넓게 편안하게 자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싫으시다면, 아기들, 필로우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른 필로우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 사이에라든가 끼고 잘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요, 조금 움직임이 덜해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끝과 끝을 달려요. 대각선을 구르는구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시기 지나면 그냥 한 자리에서 잘 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처음에는요, 먹놀잠 패턴이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먹고 놀다가 자는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기가 딱 그 시간이 그렇게 뭐 칼처럼 탁탁탁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놀, 잠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지를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먹다가 놀다가 자는 패턴으로 이렇게 조금씩 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바로 자는 것은요, 처음에는 괜찮지만요, 나중에 가면은 위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잠시 깨어있다가 소화시키고 잠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먹놀, 잠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놀, 잠놀이 되다가요,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먹놀, 잠으로 거의 다 바뀌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먹이고 바로 재우라고. 어머니 위에 부담 간대요. 좋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는 도중에도 어때요? 계속 소화기관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잘 잘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도 밤에 야식 든든하게 먹고 자면 배는 부르지만 약간 더부룩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엎어져서 잘 때 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없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스스로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굴렀다가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걱정 많이 되신다고 하시면 바닥에 까는 침구가 좀 통기성이 좋은 걸로 깔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질문 받는 것은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잉베베 강의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 수면 강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전달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느낌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는 우리 회원님이 있는 걸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나름 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요. 또 우리 맘님들도 강의를 통해서 육아가 조금 즐거워졌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대박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쉬었다가요. 또 어떻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다시 돌아올지 조금 준비를 하고 다시 준비가 됐을 때 또 예정공지 띄워서 우리 맘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잠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언니 동생 친구들 많잖아요. 그럴 때 자신 얘기 이렇게 탁 머리 한번 탁 치면서 아직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좋은 프로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방이라도 봐서 다행히 제 방송 다시 봐주세요. 제 방송도요 다시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다시 만나요, 팀장님. 정들었는데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익숙한 닉네임이 있어요. 네. 이유식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 담당자가 지금 바뀌고 있는 바람에 좀 어려워요. 저도 지금 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권유해 주시고요. 또 많이 도움 받으시고 혹시 또 하는 과정에서도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시고 상담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달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렸어요. 네, 끝났습니다. 1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해도 된다고요? 준비 좀 더 해서 네,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크라잉베베가 준비한 강의는 마지막 수면교육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화끈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답변 안 주시나요? 그렇죠. 굿잠이죠. 지키미님이 답답하셨나봐요. 네. 선수 치셨어요. 네, 굿잠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비 아기들에게도 꼭 굿잠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요. 또 우리 아기들 무럭무럭 자라서 잘 자고 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